형님께서 이제 새로운 소식을 들고 오셨어요. 뭐냐면은 시험이 이제 한 열흘 뒤에 치는 걸로 이제 그렇게 이제 시험 준비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책이 있다. 그걸 준비를 하셔야 된다. 네, 지금 이 책이 근데 지금 페이지가 300, 한 43페이지 정도 돼요. 시험까지는 이제 열흘 정도 남아있고, 이 정도 두께인데, 그러면 343페이지를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구조화 독서법으로 독파를 해가지고 과연 정리를 해서 시험을 칠 수 있는가? 저는 이제 지금 형님이 열흘 정도 남으셨기 때문에, 좀 다른 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시험이라는 게 결국에 이 책에서 모든 문제를 출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바탕이 되는 지식들의 그 합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그 중에 시험에 나오는 것만 딱 찍어서 공부를 하면은 되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근데 그거를 안 알려준단 말이에요. 시험에 뭘 낼지를. 그럼 그런 거 어떻게 추측을 할 수 있냐면 공부 나서 확률을 높게 이제 해야 되는데 기존에 출제됐던 애들을 공부를 하는 게 가장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반복됐던 애들은 계속 나올 거라는 확신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내가 올해 시험에 수박이 나왔다. 올해 시험에 포도가 나왔다. 올해 시험에 참외가 나왔다. 예를 들어서 여기 대해서 이제 뭐 문제 푸는 게 나왔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다 다른 게 나온 건가요? 같은 게 나온 건가요? 일단은 글씨로만 보면 다른 게 나온 것 그죠? 같아요. 왠지 다른 이렇게 대부분 인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제가 느낄 때는 분석할 때 똑같은 게 나왔다고 느껴요. 과일이 총 3번 연속으로 나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도 방금 카테고리를 나눌 수가 있어요. 맛있는 과일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할 범위를 좀 좁히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열흘 남은 상황에서 이 책 보시는 거 좋진 않아요. 왜냐면 이거 공부를 다 하고 시험을 쳐야 되니까. 그래서 화면 한번 보시면은 기출문제를 지금 이제 손해보험 설계사 시험을 치시는 건데 기출문제가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그다음 모의고사 문제도 있는데 처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시험을 짧게 이제 준비하실 때는 가장 이제 우선순위를 나누셔야 되는데 기출만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기출을 어떻게 보냐 그러면 문제는 일반적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죠? 네. 근데 문제를 내가 잘 보시면 아까 시험에 결국 접근할 때는 지식을 머리에 넣는 과정이랑 그걸 갖고 사용하는 과정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이 하나의 문제집을 2번을 봐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최소한. 왜 어떻게 2번을 보냐면은 지식을 넣을 때 한 번, 그 다음에 그 지식을 쓸 때 한 번 이렇게. 근데 일반적으로 문제집은 내가 지식을 쓸 때만 보거든요. 내 들어있는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 때만 쓰는데 그렇게 하면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게 돼요. 모르는 문제를 풀어도 머릿속에 지식이 안 들어가거든요. 처음부터 그냥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화면에 보시면 이게 빈 문제집이잖아요, 지금. 이제 이게 파일을 이렇게 받은 건데 이거 풀지 마시고 그냥 제가 이제 다음 화면으로 미리 색칠을 해놨는데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하세요. 그냥 이렇게 칠하셔가지고 형광펜 색깔은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제 빨간색 써요. 본문에 칠하는 형광펜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감색 써요. 감색. 그러니까 네이비 색깔이 아니라 일본말 감자가 아니라 그 진짜 감 있죠. 그 먹는 감 색깔이 형광펜이 있어요. 그게 진짜 좋아요. 저는 그래서 본문은 무조건 그거 써요. 그래서 저희 지금 여기 칠한 게 딱 그 색깔이에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에 나오는 색깔이 감색인데 이렇게 칠하고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일단은 문제집도 지금 제가 진도별이라고 써놨잖아요. 이런 문제집이 있고 그다음 회차별로 된 문제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떤 차이가 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이거는 문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문제를 풀 때 이제 형님께서 A, B, C, D, E, F, G 알파벳 순서가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A, B, C, D, E, F, G 하면서 이렇게 읊을 수가 있게 되잖아요. 이건 순서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기억이 쉬워지거든요. 근데 회차별 문제집을 갖고 공부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얘는 순서가 섞여 있어요. F, X, C, B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공부에는 부적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공부할 때는 진도별로 연습을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식을 늘 때는 진도가 좋고 답을 표시해서 그 다음에 실제 실전 연습할 때 있죠. 이때는 회차별로 하는 게 좋아요. 이때는 내 지식을 테스트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는 지금 근데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뭘 하시면 좋겠냐면은 뒤에 회차별 문제는 보지 마시고 그냥 진도별 문제 있죠. 여기다가 답을 형광펜으로 먼저 칠하세요. 그냥 밑에 보시면서. 그 다음에 형님께서 처음 보는 과목을 접근하면은 어렵다고 느끼시잖아요. 그 혹시 왜 어려운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생소한 단어? 오, 너무 좋아요. 맞아요. 생소해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 가본 길은 제가 이거 많이 드는 비유지만 내가 처음 가는 길이랑 그 다음에 거기서 집으로 돌아올 때는 언제가 더 빨리 간다고 느껴지세요?
많이 갔던. 그죠. 집으로 돌아올 때는 순식간에 온다는 느낌이 나요. 똑같은 길을 가도. 왜 그러냐면은 내가 친숙하다고 느껴서 그 시간이 가는 걸 모르게 되거든요. 사람 느낌이 그렇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과학적이진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이게 처음에 책을 보실 때는 뭘 해야 되냐면은 얘에 대한 공포를 줄여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에 아무런 강의 없이 책을 보실 때는 답을 일단 칠하세요. 무조건 다 칠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다음에는 그냥 이 활자랑 익숙해진다는 느낌으로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보세요. 그냥 아 여기는 보험이란 말이 나오네. 이렇게 화재보험도 있고 무슨 보험도 있고 보험 모집 종사자란 말도 나오고.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아 이런 말이 한 번이라도 나온 적이 있구나라는 느낌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해요. 처음에 책을 읽으실 때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여기서 오늘 정독을 해도 어차피 얘가 안 친하고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에 머리가 거부를 해요. 그래서 최대한 집중하면은 15% 정도 남아요. 100% 중에. 근데 대충 읽으면 몇 퍼센트 남는 줄 아세요? 그냥 10% 남아요. 그럼 잘 보세요. 내가 미친 듯이 노력하면 5% 늘죠. 안 하는 게 나아요. 그거 차라리 두 번째 그냥 대충 보면은 그 20으로 증가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냥 효율을 높이시는 게 좋지 처음부터 정독하시면 안 돼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아 이런 말이 있구나 정도. 내가 다음에 얘를 보면은 조금 친해져 있겠구나 하게 공포심은 줄어들게끔 만드시면 돼요. 이거는 사람마다 횟수가 제한이 있진 않아요. 그냥 내가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한 번에서 세 번 사이로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형님이 한 시간이 좀 지나셔야 돼요. 이거 하시고 나서 하루 지나서 공부를 좀 중단하시고 다시 한번 보시는 거예요. 연달아 보시면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내가 다시 이거 책을 봤을 때 이게 어제보다는 어제 봤던 말이 대충 보이는 것 같다 하면 그때부터 뭐 하시냐면 이제 그때부터 읽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상관없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이거 한번 그냥 프린트해서 쭉 한번 보세요. 형광펜 먼저 칠하시고 잠시 쉬셨다가 그 다음에 한번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공부는 끝. 내일부터 뭘 하시냐면은 그때부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처음에 읽으실 때는 이게 하나의 교과서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얘는 교과서 중에 일부를 문제로 이게 이 문장의 형태로 바꿔놓은 거예요. 뭐 중간을 비워놨든 뭐 여러 개 다른 선택지를 줬든.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이거 쫙 읽어서 마치 이 책에 나와 있는 문장 있죠. 문장 중에 일부가 여기에 들어가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게 읽으시면 돼요. 근데 형님이 이거 두세 번 정도 읽다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나름 스토리가 생긴다는 거 알 수 있어요. 보세요 형님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4번부터 한번 볼게요. 보험계약을 보험법상 모집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모집 사람 모으는 거잖아요. 근데 1번 보니까 대표이사라 돼 있죠. 근데 5번의 문제를 보니까 뭐라네요. 보험계약을 모집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에서 대표이사 또 나와요. 이거는 똑같잖아요 문제가. 근데 보험계약법상 모집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 거 직원이라고 나오는데 7번 문제를 보니까 모집할 수 있는 사람 총 정리를 해뒀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4번부터 6번 문제는 필요 없어요. 그냥 7번에 어차피 정리가 돼 있으니까. 대신에 형님 요것만 이제 딱 읽으시면 되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중개하고 임원이고 직원은 할 수 있는데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너무 고결해서 이 사람은 모집까지 안 나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모집하는 이런 일까지는 대표이사가 일을 하진 않는구나. 실제 모집하는 분들도 고결하죠. 근데 이런 식으로 내가 임의적으로 머릿속에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책을 읽으시면서. 근데 이게 언제쯤 되냐면은 한 두 번에서 세 번 읽을 때부터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체크해 놓고. 근데 형님 잘 보시면 이게 겁먹으실 필요가 없는 게 잘 보세요. 이게 하나 둘 셋 네 문장이잖아요. 이렇게 한 게 한 페이지에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문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페이지 읽는 거예요. 100페이지. 그러니까 실제 형님이 천 문제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뭐냐면은 나는 요까지 보고 시험 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도 우와. 누가 찍어준 날로 먹기네. 날로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옛날에 좋아하는데. 사법시험 공부할 때도 저는 이렇게 했었거든요. 사법시험 공부할 때도 시간이 없다 보니까 꼼수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나왔고 확률이 높은 문제 있죠. 검증된 거. 그러니까 출제자가 이게 나와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이 사람이 지금까지 낸 문제를 보니까 이거밖에 안 냈네 하는 거를 그냥 가장 우선순위 높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모든 시험은 벼락치기를 하셔야 돼요. 아니 왜냐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벼락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벼락치기라는 게 사람들 하루 공부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사법시험 벼락치기 같은 경우는 뭐 1년 미만이 벼락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해당 기간 준비하는 기간보다 현저하게 짧으면 다 벼락치기예요. 벼락치기로 하는 게 가장 효율이 높다. 그 말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막 준비하는 뜻이 아니라 나는 단기에 끝난다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해야만 효율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 시험은 무조건 벼락치기로 공부하셔야 돼요. 이 벼락치기는 하나도 준비 안 했다가 준비하라는 뜻이 아니라
만약에 준비에 돌입할 거면 단기간에 끝낸다는 각오로 하실 때 효율이 가장 높다는 거예요.